백석대학교 학생들이 스승의 날을 맞아 총장과 교수, 모교 선생님에게 카네이션과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사제간의 정을 더하는 가슴 따뜻한 현장, 잠시 후에 소개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신앙교육, 오늘은 가정의 달 특집으로 올바른 신앙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쉐마교육원 현용수 박사님을 모시고 성경적 쉐마교육에 대해 나눠봅니다.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가짜 백수호 폭로로 파문이 인 가운데 중국산 백수호 원료가 발견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백수호 논란,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이재만 변호사와 함께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관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스승의 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 중에 대전시는 스승 존경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어쩌다 이젠 스승을 존경하자는 운동까지 벌여야 하는 시대가 되었나, 그걸 생각할 때 씁쓸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게 우리 자신이 만들어 놓은 슬픈 자화상이 아니겠습니까? 참 스승이 대접고 존경받는 사회, 그래도 이 희망만은 포기하지 말아야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5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오늘은 나라밖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영국에서는 총선이 치러졌는데요. 결과는 이미 보도가 돼서 알고 계시겠지만 보수당이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총선 이후 유럽이 들썩이는 느낌인데요.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준 선교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백승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수당의 승리로 끝났지만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참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던데요. 선거 결과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지난 9일 영국의 하원 의원 650명을 뽑는 총선 결과 보수당은 29석이 늘어난 332석을 차지하였습니다. 정부 수립을 위한 과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보수당과 캐머런 총리는 연합정부를 구성하지 않고 단독으로 재집권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강력한 경쟁자였던 노동당은 24석이 줄어든 232석에 그치게 되었고요. 스코틀랜드의 지역정당인 스코틀랜드 국민당은 56석을 차지하면서 새롭게 약진하였고, 보수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했던 자유민주당은 8석에 그쳐 소수 전락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초 예상과는 다른 결과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실제 총선을 앞두고 BBC 등 영국의 언론들은 여론조사 결과 보수당과 노동당의 지지율이 32%에서 36% 사이로 승자 없는 선거가 될 거라고 가능했었는데, 네. 보수당의 압승은 당초 예상을 깬 결과여서 더욱 주목이 됩니다. 네. 영국 국민들은 결국 경제 살리기와 민족주의를 선택한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스코틀랜드 국립당 열풍으로 민족주의 감정이 고조되고 있고, 또 네. 스코틀랜드 독립 재추진 이슈와 영국이 EU 또 유럽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또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다음 총선이 2020년으로 예정돼 있는데 다음 총선에 영국이라는 이름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는 그런 극단적인 전망도 있던데요. 이런 이야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영국이라는 나라를 잘 아시겠지만 영국은 그 런던을 중심으로 한 잉글랜드, 그리고 네. 북쪽의 스코틀랜드, 네. 그리고 잉글랜드 서쪽에 있는 웨일즈, 그리고 아일랜드 섬에 있는 개신교도들에 의해서 구성된 노덜라인드, 이렇게 총 4나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킹덤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이 중 잉글랜드는 유럽 대륙에서 건너온 앵글로 색슨족이 대부분이고요. 네. 스코틀랜드는 원래 원주민들이었던 켈트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혀 다른 민족들입니다. 네. 이 두 민족은 수백 년간 전쟁을 해왔다 아주 앙숙관계였는데, 보수당의 데빗 캐머런 총리가 유세 과정에서 이런 해묵은 민족 감정을 한껏 자극했습니다. 네. 그는 노동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노동당 홀로 과반수를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연합정부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 파트너인 스코틀랜드 국민당이 휘둘릴 것이라고 또 국민들을 부추겼고요. 네. 결국 켈트족이 영국을 좌우지우지할지 모른다는 캐머런의 연설 때문에 앵글로 색슨족이 똘똘 뭉치면서 보수당의 압승으로 선거 결과는 나타났지만, 또 캐머런의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켈트족도 자극을 받아서 스코틀랜드 국립당이
스코틀랜드 전체 59개 지역구 중 56개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결과도 벌어지게 된 겁니다. 네. 게다가 야당과 지금 접전을 벌인 캐머런 총리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브렉시트, 브리티시 엑시트의 약자인데요. 네. 영국이 EU를 탈퇴한다는 뜻인데 네. 이것을 활용한 선거 전략 때문에 영국이 또 분열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캐머런 총리는 이민자 증가와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반감을 가진 걸 파악하고 그 네.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2017년에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스코틀랜드는 친EU 성향을 강한데요. EU 네. 잔류를 명분으로 EU의 지원을 받아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다시 선거를 벌일 수도 있다라고 또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든 이번 총선 이후 영국이 여러모로 내용을 겪을 것 같은데요. 이런 흐름들을 교회에서도 좀 예의주시하게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앵글로색슨족과 켈트족의 고질적인 민족 감정이 크게 표출된 선거인데다가 네. 영국의 이제 EU 탈퇴 문제 그리고 스코틀랜드가 영국에서 탈퇴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영국이 혼란스러워질 것에 대해서 참 교계 지도자들과 또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복지 정책을 재수립해서 국가 재정을 좀 확보하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나가서 경제를 살리는 것이 보수당의 가장 중요한 전략인데요. 네. 한마디로 분배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영국의 자랑이었던 의료제도를 손을 봐서 환자들이 일정 부분 이제 부담하는 정책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네. 서민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금들이 있었지만 그것들도 이제 축소될 예정입니다. 네. 영국 교계 지도자들은 이 과정 많은 서민들이 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하면서 반대와 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면서 동유럽과 또 중동에서 온 외국계 사람들, 특히 이민자들에 대해서 반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국 내에서요. 네. 이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다른 민족들을 좀 배척하고 폐쇄적인 국가로 전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참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예. 과거 영국하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면서 세계를 지배하고 또 무엇보다도 세계 선교를 이끌어 왔던 그런 나라였는데 그 위용은 이제 상실해가고 유럽의 작은 나라로 섬나라로 전락해가고 있지는 않나 좀 아쉬움도 들지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영국이 좀 겸손히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성사님, 저희들도 그러한 변화들에 좀 더 민감해져야겠고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교계 뉴스입니다. 매년 천지와 선물 문제가 불거지면서 학교 문을 닫거나 관련 행사를 취소하는 등 스승의 날 풍경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각박해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대학생들이 손수 카네이션과 케이크를 만들며 스승의 날 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은원 기자입니다. 같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다현 씨와 경빈 씨, 선아 씨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은 이 세 사람은 고등학교 시절 대학 입시에 큰 도움을 준 은사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저희한테 많이 좀 친근하게 많이 해주셔서 가장 좀 정이 남으신 분인 것 같아요.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이들 세 사람은 대학교 총학생회가 마련한 카네이션과 사랑의 케이크 만들기에 참여했습니다.
빨간색 주름 종이를 돌돌 말아 고운 카네이션을 만들고 생크림과 과일로 케이크를 예쁘게 장식합니다. 선생님이 기뻐하길 바라며 손수와 카네이션과 케이크를 만드는 손길엔 더욱 정성이 들어갑니다. 스승의 날 행사로 고등학교 선생님께 드리려고 만들었어. 맛있게 드시고 이제 직접 만들었으니까 감동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간 목요. 교무실에서 업무 중이던 선생님은 제자들의 갑작스런 방문에 놀라면서도 반갑게 제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졸업 후에도 잊지 않고 직접 만든 선물을 들고 찾아온 제자들이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애들 마음이 따뜻하게 전해지는 것이 과연 제 제자답다는 생각이 됩니다. 학교 내 스승의 날 행사는 축소되거나 사라지고 있는 추세지만 스승을 기억하고 감사함을 표하는 마음들은 바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편 백석대학교의 스승의 날 케이크 만들기 행사는 학생들에게 존중과 섬김의 정신을 일깨우고자 시작됐으며 올해로 10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이어서 둘로스 네트워크 창립총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선교 일꾼으로 세우는 등의 활동을 위한 선교단체 둘로스 네트워크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창립총회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둘로스 네트워크는 코스타를 비롯해 선교지에서 운영 중인 선교사 교육에 대해 구체적인 양육과 사역적 배치, 관리 등의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홍성교회 김유한 선교사를 대표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와 신반포교회 홍문수 목사 등이 이사진으로 참여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는 교회학교 부흥 전략으로 세대 통합 예배를 소개했습니다. 이번에는 세대 통합 예배가 교회에서 어떻게 드려지는지 할렐루야 교회의 비전 부흥회를 소개해드립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지난 2012년부터 비전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다음 세대와 장년층, 노년층 등 교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3세대 통합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비전 부흥회는 한 달에 한 번 드려지지만 세대 통합 예배를 시작한 이후 성도들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예배 분위기는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끔가다 우리가 3세대가 같이 모여서 명절 때, 크리스마스 때,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예배를 드릴 때 훨씬 더 융합이 되며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비전 부흥회가 시작했을 때부터 참석했다는 성도들은 세대 통합 예배로 가정의 신앙이 굳건해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믿음도 또 생활도 더 이렇게 좋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찬양으로 봉사하고 주일학교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려고 하는 열성, 그런 게 우리 눈에 보이거든요. 할렐루야 교회의 세대 통합 예배는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교회학교 학생들은 어른들과 신앙을 나누며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런 예배가 더 특별한 거고요. 그래서 은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면요, 가족들이랑 같이 말씀을 나눌 수도 있고 또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서 그 점이 더 같이 드리는 거의 변화인 것 같아요. 물론 세대 통합 예배가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찬양과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 것부터 고민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청년들의 몫이었던 찬양 시간을 교회 모든 세대들이 함께 참여하는 순서로 바꿨습니다. 또한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는 등 테마가 있는 순서를 마련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인내심을 갖고 교회의 비전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제 예배를 잘 드리시는 어른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3세대를 품어주시는, 그게 이제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예배 기획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려는 방향을 모든 세대가 공유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씩 준비해 나가면 그 귀한 예배들마다 은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할렐루야 교회의 세대통합 예배는 세대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에 큰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CCNR 뉴스 최은원입니다. 앞서 할렐루야 교회의 세대통합 예배를 전해드린 것처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매주 이 시간은 부모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건강한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쉐마 교육연구원을 통해 유대인 교육을 소개하며 한국교회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현용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이 스승의 날인데 많은 제자들이 찾아올 텐데요. 박사님이 하시는 쉐마 교육을 공부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요? 아마 정규 코스를 마치신 목사님이나 학자들, 주로 이제 목사님들하고 학자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한 2,500명. 현대는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신앙에도 차이가 많이 이게 뭐 문화적으로도 많이 차이가 나니까요. 그 원인과 대안을 유대인의 교육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4,000년 동안 세대 차이가 없는 거죠. 그 제가 그 연구를 해보니까 전 세계에서 세대 차이가 가장 많은 그 민족이 한국 민족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 이제 세대 차이가 왜 나느냐? 요거를 이제 얘기를 하려면 교육학적인 이유하고 문화 인류학적인 이유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교육학적인 이유만 갖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은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우리 한국이 이 옛날에 197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세대 차이가 없었어요. 3 generation together, 3세대가 같이 지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미국 교육이 한국에 오면서부터 엄청난 세대 차이가 나게 됐는데 미국 교육 철학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존 두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몇 가지 주장을 했어요.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스승과 부모의 권위는 땅으로 떨어지고 아이의 목소리는 엄청나게 높아져 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이제 오늘 스승의 날인데 이 스승을 우습게 여기고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미국 교회에서 온 그 쫀두이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아이들 목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 이제 그 쉬는 날 가족끼리 외식을 가자. 그러면은 누가 원하는 식당을 가냐 이거죠. 애들이 원하는 식당을 가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햄버거, 그다음에 뭐 피자, 라자냐 이런 거를 좋아하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청국장이라든가 묵은지 김치라든가 단술, 수정과 이런 맛을 몰라요. 그러니까 음식 문화에 대한 엄청난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음악 같은 건 더 하죠. 우리 같은 세대는 좀 잔잔하고 내용이 있고 좀 그런 그 클래식 같은 거를 좀 좋아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냥 그냥 모였다 하면 오빠는 강남 스타일 하면서 막 방방 뛰는 거예요. 이게 청각이 엄청난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각도 차이가 나죠. 후각도 차이가 나죠. 모든 면에서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부모하고 자녀들하고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그러면은 만나자마자 막 튕기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세대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다르니까요.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은 애들을 보면 멍청하게 보이는데 애들이 부모를 보면 또 멍청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한국의 거의 모든 가정이 다 그렇거든요. 서로 이해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죠. 근데 유대인은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조상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게야. 그게 어디에 있느냐? 토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성경책에.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조상을 존경하다 보니까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리고 이 텍스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언제든지 애들하고 분쟁이 생기면은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답을 얻게 되니까 이 민족은 뭐가 없느냐?
이 사상과 전통과 역사의 세대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그 민족은 살아남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 그 선민인 예. 이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예. 세대 차이를 없애야 된다. 신앙의 세대 차이뿐만 아니라 예. 모든 면의 세대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예.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쫌두이가 주장한 게 뭐냐면 아이를 낳으면은 전문가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게 한국에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부모님들이 예. 어디 데려다 주는 거는 잘해요. 예. 교회, 학원, 학교. 그런데 가정교육이 없어진 거예요. 예. 예.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기가 자기의 자녀를 가르치지 않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아이는 낳은 사람을 닮는 게 아니라 가르친 사람을 닮는 거예요. 예. 누가 가르쳤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사상이 그쪽으로 가는 그렇죠. 거예요. 예. 예. 근데 부모는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거 어디다 맡기기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필리핀, 미국, 캐나다 그러면 미국 사람이 되거나 이러지 이게 한국 사람이 되지를 못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왕창 나는 거죠. 예. 근데 유대인은 어떠냐? 예. 유대인은 이 전문가가 맡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 그 홈스쿨링의 원조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예.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면 3대가 세대 차이가 없으면 영원히 세대 차이가 없어요. 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유대인은 일단 가정에서 3 generation together. 예. 3대가 같이 모든 면에 세대 차이가 없으면서 예. 부모가 선생이고 자녀들이 학생이다 보니까 예. 그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그 신앙의 이 모든 전통과 역사 토라가 그대로 예. 전수된다 이거죠. 예. 사실은 한국 민족도 예. 이 과거 고신치기린다 이런데 예. 유대인 이상으로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예. 순교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하고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세대 차이가 점점 나다 보니까 오늘에 이르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되느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예. 유대인들처럼 예. 세대 차이가 없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예. 이제 이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라. 예. 조상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예. 이게를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거죠. 예, 세대 차이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예. 그래서 가정이 더 소중한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는가. 우리 박사님께서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IQ, EQ가 좀 증진될 수 있을까요? 유대인은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예. 가정의 제사장 아버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가 맡아갖고 예. 자식에게 전수하게끔 돼 있어요. 예. 그 로마서 그 3장 2절에 예.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음이 무엇이뇨? 예. 범사에 만나니 첫째는 말씀을 맡은 자라 그렇게 예. 돼 있어요. 예. 예. 그 이제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유대인은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세대 차이를 줄이느냐?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세대 차이를 줄이는 게 뭐냐면은 가정에서 줄여야 되거든요. 예. 예. 학교나 회당에서 줄이는 게 아니라 예. 가정에서 줄여야 돼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은 가령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이라 하더라도 랍비가 그 설교를 합니다. 회당에서. 예. 근데 전부 다 이제 예배가 끝나면 이제 평신도처럼 다 흩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에 없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식당이 없고 예. 두 번째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가정으로 흩어져서 가정에서 밥을 그렇군요. 먹고 밥을 먹으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이 가정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 피임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많이 낳습니다. 예. 이거 한 10명 뭐 이렇게 남습니다. 그러니까 가면은 엄마가 이제 엄마가 EQ, 예. affection이 그 이제 정이죠. 예. 그 정을 이
전수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후각을 자극하면서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이제 맛보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이제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한 10대 명의 음식을 들면서 거기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손자, 손녀가 3 generation together 함께 있으면서 거기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탈무딕 디베이트식으로 가리키는 거죠. 예. 그 탈무딕 디베이트식으로 질문식으로다가 토론식으로 가리키는 게 바로 아버지가 하는 거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IQ고 어머니는 EQ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이 가정에서 이 3세대가 이렇게 같이 어떻게 하면 같이 모이느냐 이런 모든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좀 가정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좀 계속적으로 있었으면 좋겠고 교회가 또 그런 방향으로 좀 우리가 가족을 중시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든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검찰은 가짜 백수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백수호 원료 제조 공급업체인 내추럴 엔도텍 관계자를 소환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내추럴 엔도텍 상품이 한국 소비자원 검사로 인해 가짜 백수호로 판명되면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과 백수호 재배 농가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는 가짜 백수호 논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반갑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가짜 노이로제가 요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예. 가짜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요. 예. 특별히 가짜 백수호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 사람들 많이 있고요. 근데 백수호가 뭐죠? 백수호, 백화수호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고유의 약재로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나 일본의 약전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백수호가 독성이 없고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많아서 그 여성 갱년기에 있는 여성한테 아주 좋다고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많으니까 홈쇼핑에서도 많이 팔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배 농가도 좀 많아졌고 근데 이제 이번 사건으로 이제 재배 농가도 이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 가짜 백수호 논란은 지난 3월부터 문제가 됐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국 소비자원에서 실제적으로 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백수호 원료 공급을 하는 그 회사에서 가짜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료 전량을 폐기하겠다. 근데 소비자원에서 조사하니까 가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는 식약청에서 검사를 해보자. 근데 거기서도 가짜라는 성분이 있다는 게 이제 결국 검출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에서는 전량 폐기하겠다는 그 자기의 그 주장 번복했고 그다음에 이제 홈쇼핑에서도 가짜가 들어있으면 다 보상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또 그런 말을 번복하니까 이제 지금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짜, 그러니까 진짜 백수호가 아닌데 가짜를 팔아놓고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네요. 이런 과정 속에서 시가 1조 원이 공중 분해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그 백수호 회사가 이제 백수호로 이제 주로 이제 이익을 받는데 그게 이제 한 1조 뭐 한 8, 9천억 정도 됐는데 시가총액이 그게 이제 2, 3천억으로 줄어서 실제적으로는 한 1조 6천억 정도가 공중 분해된 셈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어버이날 이제 이 건강식품이 이제 대목인데 이 건강식품 다른 회사도 굉장히 지금 피해를 보고 있죠. 지금 건강식품이 많이 팔려야 될 텐데 이게 진짜가 가짜가 구별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다 주저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홈쇼핑에서 많이 팔렸다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또? 이제 홈쇼핑 6개사의 누적 판매금이 약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가짜가 나왔으면 보상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홈쇼핑 업체 측에서는 그동안 이미 먹은 건 환불해주지 못하고 남은 것만 환불해주겠다. 아직 갖고 있는 거. 근데 이제 NS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액 환불해주겠다 그러고 또 다른 홈쇼핑 업체들은 지금 고민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완전하게 뭐 결론난 게 없이. 근데 이제 이
백수호라는 게 예. 잘못되면 이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처벌 규정이 좀 애매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백수호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예. 이제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예. 원재료를 가짜로 쓰면 처벌할 수 있어요. 중하게. 근데 이여부피소가 들어갔고 백수호 대신 이여부피소가 들어갔는데 이여부피소가 중국에서는 약재예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이제 약재가 아니고 식약처에서는 또 이여부피소를 또 먹어도 된다는, 섭취해도 된다는 입장이고 예. 한의사협회에서는 먹을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결국 원재료를 허위로 섞은 것이면 처벌할 수 있는데 예. 이 백수호가 이여부피소, 그러니까 이여부피소도 넓은 의미의 백수호가 아니냐. 예. 이렇게 되면 처벌하기가 좀 애매하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 처벌에 대해서는 아마 법률적 그러니까 처벌에 대해서 법적으로 애매한 것이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결론한 것이 아직은 아닌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처벌을 하려면 이제 사실은 유해 물질이 들어가면 처벌해야 되겠죠. 예. 근데 백수호는 FDA에서는 독성이 있다고 했는데 중국에서는 약재로 쓰니까 독성이 꼭 있다고 판단할 수도 없고 또 식약처에서는 또 섭취할 수도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원재료가 결국은 그 이여부피소가 백수호, 넓은 의미의 백수호라고 볼 수도 있어서 문제고 또 독성이 있으면 처벌하는데 중국에서는 약재로 쓰니까 이게 꼭 독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검찰에서 이제 법률적 검토를 해서 결국 이제 기소를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지난번부터 계속 문제를 제기했죠. 그 소비자원에서. 근데 소비자원은 권한이 별로 없어요. 권고적 효력만 있지. 근데 식약청은 권한이 있죠. 근데 식약청에서 좀 단속을 확실히 했고 그때 문제를 제대로만 처리를 했으면 잘 해결이 됐을 텐데 그때도 이제 뭐 유통을 단속하겠다 이런 정도만 하고 그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많은 농가에서 이 이여부피소를 재배했어요. 이여부피소는 재배하면 1년 만에 수확이 나옵니다. 이야, 그렇군요. 근데 백수호는 한 2, 3년 걸려요. 그러니까 훨씬 이익이죠, 이게. 그러니까 재배 농가도 백수호인 줄 알고 이여부피소를 재배한 데도 많아요. 아, 그렇군요. 아직 그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참 애매한 것들이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많은 피해자들이 이제 생겼죠. 뉴스에서는 계속 나왔지만 1조가 넘는 돈이 백수호를 사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다소 황당하기도 하고 또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지만 무엇이든 청지기 정신으로 기업이나 가정, 경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경각심도 다시 한번 들게 되고요. 변호사님 말씀대로 소비자가 더 좀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만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를 바라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5월도 반이 지났습니다. 행사가 많아서 더욱 분주했던 5월인데요. 무엇보다도 고통받고 있는 네팔에 안정과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